액티비티 컴포넌트만 초반에는 주로 볼 겁니다. 그러면 이 컴포넌트가 일반적인 클래스랑 뭐가 다르냐? 얘네들도 클래스예요. 메인 액티비티 클래스잖아요. 메인 액티비티 점 자바잖아요. 얘네도 클래스고 우리가 뭐 A 점 뭐 클래스라고 만들 수도 있고 뭐 B 점 클래스라고 만들 수도 있는데 뭐가 다르냐? 일반적인 클래스는 프로그래머가 직접 관리를 해요. 그래서 객체를 만들고 싶으면 new라는 연산자로 이제 찍어버리거든요. 근데 안드로이드의 이 컴포넌트는 시스템이 관리합니다. 그래갖고 시스템이 생성과 소멸 이런 것들을 다 관여를 해요. 그리고 컴포넌트가 독립적인 실행 단위예요. 그래가지고 하나의 앱에 여러 개의 컴포넌트가 있는 경우, 예를 들어서 액티비티가 화면 하나예요. 화면이 여러 개 있는 경우 따로따로 놓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SNS를 뭐 목록을 보여주는 컴포넌트가 있고 화면이 있고, 아니면 SNS를 수신했다고 알려주는 화면이 있어. 그러면 걔네가 하나의 앱에 이제 있잖아요. 두 개의 화면이. 그거 따로따로 놓을 수 있어요. 어떤 다른 앱에서 그 앱으로 이제 그 특정 컴포넌트를 실행시킬 수도 있고 뭐 이런 구조예요. 그래가지고 약간 다르다. 자, 그리고 액티비티가 화면 하나라고 했어요. 이 액티비티가 화면 하나인데 이제 하나의 앱에 여러 개의 화면이 있는 경우는 액티비티가 여러 개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있을 때 이 메인 액티비티에서 다른 화면을 띄우고 싶다. 그러면 얘도 클래스고 얘도 클래스니까 자바 같은 경우는 뭐 세컨드 액티비티 뭐뭐뭐 첨조 변수 이름은 new 세컨드 액티비티에서 생성자로 생성을 하겠죠. 하지만 안드로이드에서 있는 그 컴포넌트들은 그런 식으로 실행을 못해요. 안드로이드에 있는 컴포넌트는 이제 생명 주기라는 것도 우리가 봤지만 안드로이드 시스템이 관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다른 컴포넌트를 실행시키려면 인텐트라고 하는 객체를 써가지고 전달을 해줘야 돼요. 인텐트로 안드로이드 시스템한테 내가 세컨드 액티비티를 실행하고 싶어요 라고 인텐트를 날리면 안드로이드 시스템이 대신 실행해주고 얘가 생명 주기를 관리해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된다는 거를 일단은 개념적으로 우리가 알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컴포넌트 단위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메인 함수가 없는 거예요. 자, 오늘 해볼 실습 첫 번째는 우리가 뷰도 배우고 레이아웃도 배우고 이벤트 처리 방법도 배웠잖아요. 그래서 사진 보이기 버튼을 눌렀을 때 사진이 보이고 사진 감추기 버튼을 눌렀을 때 사진이 숨겨지는 이런 어플을 하나 우리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간이 걸리니까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지금 실행을 해 놓으세요.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실행하고 New Start a New Android Studio Project. 자, Empty Activity 이름을 우리가 5 뭐 practice 뭐 이렇게 할게요. 소문자로 써야 되나? 자, 아니 대문자로 써도 되죠. 챕터 5, 챕터 4가 뷰고 챕터 5가 레이아웃이더라고요. 그래서 피니시 만들겠습니다. AVD도 한참 걸리니까 돌려놓고 버튼 두 개가 위아래로 있고 그 다음에 가운데 사진이 있는데 뭐 리니어로 하기에는 사진 크기가 정확하게 이제 일치해야 되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죠. 리니어보다는 기본으로 있는 constraint layout을 사용해서 만들어 보도록 할 거고, 그냥 버튼은 많이 썼고요. 이미지 뷰는
안 써본 것 같은데 이미지 뷰가 이제 이미지를 표현하는 데 사용되는 이제 위젯이죠. 그래서 이미지 뷰를 쓰고 그 다음에 리소스 외부화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게 이제 UI 만드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메인 액티비티에서 자바 코드로 이제 이것이 동작이 되도록 할 건데 버튼 위젯뿐만 아니라 이미지 뷰 위젯도 참조 변수를 만들고 실제 이제 연결하고 그 다음에 버튼 클릭 이벤트를 다양한 방법으로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거 캡처 뜰 수 있으면 캡처 떠놓으세요. 아니, 캡처 뜰 것도 없잖아, 그지? 위에 버튼 하나, 제일 밑에 버튼 하나, 가운데 이미지 뷰. 일단 UI를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자바 코딩을 보통 하죠. 보면은 여기서 UI는 여기 리소스 폴더, 레이아웃 폴더에서 이제 이미 이제 기본적으로 하나 만들어져 있죠. 매니페스트는 이 앱의 환경 설정 파일이고, 그 다음에 동작을 하는 거는 이 main activity.java 파일이고, 그 다음에 얘가 바로 UI 요소를 만드는 XML 파일이다. 헬로 월드 지워버리고, 자, 여기서부터 바로 리소스 외부화를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데, 뭐냐면 이 안드로이드가 보면 이렇게 바로 자바 파일이랑 XML 파일을 분리시키는 자체가, 리소스를 분리시키는 자체가 리소스 외부화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리소스라는 게 뭘까요? 여기서 리소스라는 거는 누가 실행하든 언제 실행하든 항상 같은 결과가 나오는 정적인 부분. 예를 들면 이런 그 변하지 않는 화면 모양 UI라든가 아니면은 스트링이라든가 이미지라든가 이런 것들은 굳이 이 동작하는 자바 코드에 있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없겠죠. 그런 것들이 자바 코드에 같이 섞여 있으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코드가 길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뭐 변하지 않는 정적인 부분이니까 그것들이 이제 많아짐으로 해서 이제 복잡해지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안드로이드는 엄청나게 이제 외부화를 시킵니다. 심지어 문자까지, 문자열까지. 문자열도 자바 코드에서 잘 안 쓰고 따로 여기 밸류즈라고 있죠. 여기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만들고 있어요. 그 다음에 드로어블, 여기는 이미지를 관리하고, 레이아웃은 UI XML 파일을 관리하고, 민맵은 아이콘을 관리하고, 이렇게 다 외부화 시켰어요. 그리고 이것들은 함부로 우리가 그 폴더 이름을 바꾸거나 하위에 그 서브 폴더를 만들거나 할 수도 없어요. 여기에 이제 무언가 그 알맞은 리소스가 등록이 되면은 안드로이드가 알아서 그 자원이 자바 코드에서 쓰일 수 있도록 하나의 포인터 같은 걸 만들어줘요. 그렇게 연결합니다. 그래서 안드로이드는 리소스를 외부화하는데 아주 거의 극대화로 외부화하는데 코딩 구조가 짜여져 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디자인 보기에서 하는 게 편하죠. 버튼 하나 갖고 왔어. 자, 이게 이제 기본 디폴트 레이아웃이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이에요. 옛날에는 렐러티브 레이아웃이 기본이었는데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이 이제 기본입니다. 이런. 자, 그러면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은 말 그대로 제약이 있어서 그 UI 요소를 특정한 이제 그 위치에 위치하도록, 아니면 특정한 크기를 갖도록 해주는 그런 제약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제약을 이렇게 여기 보이죠? 오른쪽을 이 부모의 오른쪽 방향에 제약을 걸겠다. 위쪽 방향도 이렇게 걸겠다. 이렇게. 그럼 버튼이 12시 방향 가운데 위치했어요. 그러면 코드도 보면 이렇게
버튼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클릭 이벤트를 처리하는 기능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id라는 속성 값이 기본으로 이제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width, height 있고, 그 다음에 버튼에 쓰이는 텍스트 있고, 그 다음에 constraint and to and of 해가지고 페런츠로 이제 스타트가 여기 왼쪽 부분, end가 오른쪽 부분, 탑이 위쪽 부분, 버텀이 아래쪽 부분, 뭐 이렇게 제약을 걸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layout underbar width, 그러니까 랩 컨텐츠로 돼 있는데 뭐 랩 컨텐츠다, 뭐 무슨 매치 페런트다, 왜 이렇게 하냐? 왜냐하면 안드로이드 기기가 너무 많기 때문이죠. 크기도 너무 다양하고 많기 때문에 이거를 막 무슨 뭐 몇 픽셀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주면 기기마다 이제 크기가 막 달라지고 하겠죠. 다양한 종류의 크기의 안드로이드 기기의 화면에 맞도록 이런 뭐 컨텐츠를 감싸는 정도, 아니면은 매치 페런트로 바꾸면 부모의 공간을 가득 채우는 뭐 이런 식으로 하나 배치했고요. 위쪽에 여기에 사진 보이기 라고 쓸 거예요. 텍스트에 자, 사진 보이기 라고 쓰니까 경고창이 들어왔잖아요. 여기서 자, extract string resource, 지금 이 XML 코드 자체에서도 스트링 부분, 이 스트링 부분을 별도로 이제 추출해서 관리해라 라고 이제 하고 있어요. 일단 한번 눌러볼게요. visible view, visible underbar view, 뭐 이렇게 할게요. 사진 보이기, 얘가 지금 string.xml에 이제 별도로 관리되도록 이렇게 지금 리소스로 등록을 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일단 다시 해볼게요. 여기서 왜 또 안 떠? 안 뜨네? 자, 밸류즈에 보면 string.xml 있어요. 더블 클릭 해볼게요. 여기서 여기는 뭐냐면 문자열을 관리하는 그런 XML 파일이에요. 이렇게. 그 문자열 자체도 고정된 애잖아요. 이 애도 만약에 자바 코드에서 문자열을 직접 막 쓰지 말고 여기로 리소스를 외부화 시키라는 거예요. 이 문자열 자체도. 자,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골뱅이 스트링 visible underbar view 이렇게 하면은 요 XML 파일에서 요 해당되는 스트링 리소스를 찾아서 여기서 지금 버튼의 텍스트로 쓴 겁니다. 자,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골뱅이 스트링 visible underbar view 이렇게 하면은 요 XML 파일에서 요 해당되는 스트링 리소스를 찾아서 여기서 지금 버튼의 텍스트로 쓴 겁니다. 굳이 이렇게 해야 되나요? 뭐 직접 써도 돼요. 써도 되는데 뭐 긴 문자열 같은 경우는 막 여기 이제 쓰이거나 여기보다는 자바 코드에 만약에 쓰이는 긴 문자열이 있다면 그거는 이렇게 이제 외주화 시키는 게 좋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번에는 버튼을 하나 더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버튼 아래쪽에 이제 제약을 걸게요. 이렇게 이쪽도 이렇게
자, constraint layout 제약만 잘 걸면 크게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너비를 꽉 부모를 꽉 채우게 layout 언더바 width를 매치 constraint. 옛날에는 여기 fill parent 뭐 매치 parent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또 바뀌었네요, 그죠? 매치 constraint라고 이렇게. 텍스트 외주화 시켜보죠. string.xml로 여기서 여기 나와 이렇게. 자, 스트링 리소스를 추출하겠다. invisible view 이렇게 하고 사진 감추기 이렇게. 그러면 여기 이제 이 XML activity underbar main.xml 파일에서 이렇게 이제 해주면 여기 생기고 여기 알맞은 그 참조값이 들어갑니다. 짠 이렇게 얘랑 이렇게 들어가. 사진 감추기 이렇게 들어갔죠. 만약에 이런 문자열이 여러 군데에 동일하게 쓰인다면 짧은 문자열이라도 그것도 이제 이렇게 여기에 string.xml에 외주화 시키는 게 이미지 뷰를 갖다 놓기 전에 이미지 뷰 같은 경우는 뭐가 필요하냐면 실제 사진 파일이 필요해요. 그 사진 파일을 어디에 넣어야 되냐면 리소스 폴더 밑에 있는 드로블 폴더 여기에 사진 파일이 들어 있어야 돼요. 지금 아직 없죠? 그래서 여기에 먼저 여러분들 적당한 사진 파일 하나 찾아가지고 넣어주세요. 컴퓨터에 사진 파일 하나는 있죠? 자, 여기서 그냥 드래그를 해버리게 되면은 잘라내기가 돼버려요. 컨트롤 키를 누르고 드래그 앤 드롭을 하면은 글씨가 바뀌었죠. 복사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냥 탐색기에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 있는 그 왼쪽 프로젝트 창으로 그냥 드래그를 하면은 잘라내기가 된다. 이 안드로이드 프로젝트의 특정 폴더로 이미지 파일이 이동이 되는데 컨트롤 키를 누르고 움직이면은 이렇게 복사가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주의할 점이 이렇게 될 때 파일 이름이 이렇게 숫자로 시작되면은 안 됩니다. 숫자로 시작되지 않고 문자로 시작되도록 알파벳으로 시작되도록 바꿔서 파일 이름을 수정해서 가지고 와주세요. 이렇게 복사로 컨트롤 키를 누르고 드래그 앤 드롭을 하면은 복사가 된다. 그래서 카피라고 떴죠. 이름을 새롭게 줄 거냐? 오케이. add file to git. Do you want to add a file? add 해버리죠 뭐. 오케이. 만들었어. 웹 컨텐츠. 제약을 걸고 잘 걸었는데 지금 밑에만 안 걸었는데 레이아웃 언더바 const r bottom top of 그 다음에 invisible. 됐죠. 자, 그러면 스타트가 왼쪽, 엔드가 오른쪽, 탑이 지금 constraint 탑이 visible의 bottom 밑에, 그 다음에 여기서 밑에 있는 constraint bottom이 그 invisible 버튼의 탑에 위치하도록 해줬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메인 액티비티에서 이제 이 동작이 되도록 코드를 짜면 되겠습니다. 지금 메인 액티비티로 가서 보면 XML 파일의 속성 중에 뭐가 있냐면 id라는 속성이 있어요. id. 이 id라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자바 코드에서 XML로 이제 따로 별도로 만들어져 있는 이 뷰에 위젯도 이제 다 뷰잖아요. 위젯에 접근해서 그 객체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도 이미지 뷰도 이미지 뷰라고 아이디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네요. 그다음에 버튼 같은 경우는 우리가 버튼2 이렇게 일련 번호 매겨지듯이 아이디가 부여가 됐는데 그걸 조금 우리가 쉽게 구분할 수 있는 이름으로 아이디 값을 바꿨어요. 자, 그러면 메인 액티비티로 가서 동작이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메인 액티비티에서 제일 먼저는 여기 이제 onCreate라고 하는 요 메소드가 자동으로 실행되는 메소드. 그러니까 이 액티비티라고 하는 화면을 구성하는 안드로이드의 이 컴포넌트 클래스지만 얘는 그 안드로이드 그 시스템이 관리하는 컴포넌트죠. 생명 주기라는 게 있어가지고 자동으로 실행이 돼요. 액티비티가 만들어질 때. 자, 여기에 먼저 참조 변수를 만들게요. 뷰를 참조할 수 있는 참조 변수를 만들겠다. 자, 버튼 btn 언더바 visible btn 언더바 in visible 뭐 이렇게. 그 다음에 버튼 클래스가 임포트가 안 돼 있으면 Alt Enter 눌러가지고 import class 해주면 얘가 이렇게 찾아가지고 버튼 위젯 클래스를 임포트 합니다. 자, 리소스 참조 변수는 요거 말고 하나 더 있어야 되죠. 이미지 뷰 클래스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냥 얘는 이미지 뷰라고 할게요. 자, 참조 변수를 만들었어요. 지금 이 안드로이드 어플이 실행이 될 때 이 XML 코드에 있는 것들이 위젯들이 뷰들이 그 메모리상의 자바 객체가 돼요. 여기서 만들어도 자바 객체가 돼요. 근데 이제 외부화를 시켜가지고 정적인 코드이기 때문에 레이아웃 폴더에서 이제 XML 코드로 만든 이것들이 이제 자바 객체로 메모리상에 올라가 있으면 이 메인 액티비티 자바 코드에서 그 객체들을 땡겨서 여기서 이제 그 막 변화를 주거나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객체를 동일한 객체를 담을 수 있는 참조 변수를 먼저 만들고 그리고 여기서 연결 작업을 하죠. 여기서 연결 작업을 하겠습니다. 뷰 참조 변수에 뭐 뷰 인스턴스 연결이라고 할게요. 연결. 자, 뷰의 인스턴스는 지금 XML로 만들어져 있다. 이걸 연결하겠다. 그러면 btn visible은 find view by id로 하죠. r.id. btn 언더바 visible. 이렇게 이제 연결을 하면 만들어져 있는 그 실제 객체는 XML로 만들어져서 메모리상에 올라가 있는 얘고요. 얘를 찾아서 요 참조 변수에 담은 거죠.
그러면 이 두 개가 연결이 되는 경로가 여기 보면 r. 뭐뭐로 돼 있죠. r.id로 돼 있죠. 이 r.java라는 파일이 지금 숨겨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XML에서 id라는 속성 값을 주게 되면 이 속성 값에 해당하는 어떤 그 정수 값이 생겨요. 그 정수 값을 가지고 자동으로 생겨요. 자동으로. 자바 코드에서 걔를 찾아가지고 이렇게 그 정수 값으로 찾아가지고 객체를 가지고 올 수 있어요. 얘도 id가 있는 것들은 다 생겨요. 그러면 이번에는 btn invisible 여기 대문자로 썼네. btn invisible 참조 변수에도 찾아가지고 담을게요. 이렇게. 여기서 이제 이렇게 찾아올 때 보면 btn invisible 봐봐요. 다 이제 뭐예요? int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렇게 무작위로 무작위 이제 그 리소스에 해당하는 int 값이 생겨요. 그래가지고 그 int 값을 가지고 온다. int이기 때문에 이렇게 담을 수도 있겠죠. int형 변수에 담을 수도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이미지 뷰. 이미지 뷰까지 이렇게 연결을 하면은 XML로 만든 모든 객체가 인스턴스가 자바 코드에서 컨트롤할 수 있도록 제어 참조 변수에 담겼다. 이렇게 담겼습니다. 자, 이제 뭘 하면은 될까요? 자, 이미지 뷰라고 하는 그 객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그 API를 보겠습니다. developer.android.com 오래 걸리네. 자, developer.android.com의 문서 참조로 갈게요. 참조해서 안드로이드 플랫폼 그러면 안드로이드 플랫폼 API 레퍼런스로 왔어요. 그래서 컨트롤 F가 아니라 여기서 이제 검색하면 되겠죠. 우리가 알고 싶은 게 이미지 뷰죠. 자, 이미지 뷰. 그럼 android.widget.imageView 요겁니다. 아니, 처음부터 검색을 할 걸 그랬네요. 그죠? 자, 보면은 android.widget 이라는 패키지 안에 클래스 중에 이미지 뷰라는 클래스가 있네요. 자, 상속 관계는 오브젝트 view.view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른쪽을 보면은 이제 이것에 대한 그 기능별로 묶음이 되어 있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소스, 이미지 소스 볼게요. 여기 android.src라는 속성이 이미지 소스인데, 근데 여기는 src 컴팩 이러고 되어 있네요. 자, XML 속성 여기 쭉 나와 있네요. 몇 개 없네요. src가 있는데 컴팩은 어디 있는 거야? 그죠? 자, src 속성으로 바꾸겠습니다. 자, 여기서
안드로이드 그냥 src 안드로이드 src 골뱅이 드로어블 여러분들 리소스 이름 얘는 필요 없어요. 이렇게 바꿀게요. 자, XML 코드와 자바 코드, 그러니까 XML에서 쓸 수 있는 속성은 자바 코드로도 만들어져 있어요. 메소드로. 그래가지고 동일한 그러니까 이 이미지 뷰에 나타내는 이미지 리소스 자원의 위치, 소스 파일 이거를 설정하는 자바 코드가 set 드로어블 이렇게 있거든요. set visibility라고 있어요. set visibility 보일까 말까 하는 거. 그걸 할 때 상관없나 이건? 아니 상관은 없을 것 같네요. 얘는 이 소스든 저 소스든 왜냐면 보이고 감추는 거니까. 하여간 바꿀게요.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자, 보면 이미지 뷰 클래스에 대한 이런 XML 애트리뷰트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너 클래스도 있고, 그 다음에 생성자 자바 코드에서 생성할 때 이렇게 생성해야 되는 생성자 있고, 그러니까 자바 코드에서 이렇게 생성할 수도 있고 XML 코드로 생성할 수도 있고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퍼블릭 메소드가 쭉 있어요. 이렇게 쭉 있는데 그 중에 쭉 내려가다 보면은 거의 이제 끝부분에 제일 끝에 있네요. set visibility라는 게 있어요. 이 메소드가 이미지 소스를 이제 이미지 뷰를 화면에 보이게 했다가 감췄다가 하는 기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얘를 자바 코드에서 써가지고 이미지를 보였다 감췄다 이렇게 해볼 거예요. 자, 그러면 set visibility 요거 한번 메소드 눌러볼게요. 자, 메소드 원형이 나오고 여기에 여기 이제 인자로 매개 변수로 넘어오는 int visibility가 뭐냐? int 값이죠. 그러니까 얘도 이제 뭔가 상수 값으로 돼 있겠지. 자, 여기에는 view.visible, view.invisible 또는 뭐 view.gone 뭐 이런 것들을 쓸 수 있다. 그러니까 이미 파라미터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정해져 있는 파라미터 중에 적당한 걸 보여주려면 요거를 파라미터로 넘겨야 되고 감추려면 요걸 넘기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API를 찾아보고 사용을 하면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그럼 이벤트 처리를 이제 해야 되겠죠? 버튼 클릭 이벤트 처리 1. 자, 우리가 버튼을 클릭하고 이벤트를 처리하는 방법 해봤는데 여러분들이 터치 이벤트 리스너를 많이 이제 저번에 보니까 썼더라고요. 터치 이벤트 같은 경우는 특정한 뷰에 이제 한정된다기보다는 이 액티비티 전체에 해당하는 그 이벤트예요. 그러니까 액티비티에 터치가 발생하면 그러면은 이제 그 터치 이벤트가 자동으로 발생해요. 터치 이벤트가. 그래갖고 터치 이벤트에 해당하는 뷰가 누구냐 뭐 이렇게 찾아가지고 이제 하는 방법인데 그 애는 이제 뭐 그 세 가지 그 모션 업이냐 다운이냐 아니면은 무브냐 이렇게 터치해가지고 움직였냐 누르는 순간이냐 눌렀다 뗄 때냐 이런 식으로 액션도 처리할 수 있고 하는데 지금 그거를 쓰기보다는 우리는 뷰에서 쓸 수 있는 그런 이벤트 처리 방법을 쓸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벤트 처리 방법이 크게는 두 가지가 있어요. 지금 내가 쓰려고 하는 델리게이트라고 하는 이벤트 처리 방법이 있고 터치 이벤트 같은 경우는 하이어라키라고 하는 이벤트 방법이 있는데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이벤트 처리보다는 코드를 봤을 때
특정한 뷰에 해당하는 이벤트를 처리한다고 하는 코드가 훨씬 더 가독성이 높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요 이제 그 지금 사용하려는 이벤트 방법으로 이벤트를 처리하고, 터치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제 한번 더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버튼 클릭 이벤트를 처리하려고 한다. 그러면 버튼 클릭이든 텍스트 뷰든 다 이제 이벤트를 처리하는 그런 그 뷰에 메소드가 있어요. 보면 뭐냐면 자, view.view라고 해볼게요. 자, android.view.view 이미지 뷰도 뭐야? android.view.view를 어떻게 했어요? 상속받은 애죠. 상속받은 자식이니까 당연히 부모의 기능을 물려받았겠죠. 그래서 이 view.view에 클릭 이벤트를 처리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 뷰로 왔어요. 자, 여기서 보면은 자, nested class. 자, android.view.view의 inner 클래스를 보면 여기에서 view.onClickListener 인터페이스. 그러니까 이너 인터페이스가 되겠죠. 얘가 바로 클릭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해당되는 뷰의 어떤 뷰에 클릭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그 동작을 가지고 있는 코드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이벤트 핸들러라고 해요. 이벤트 핸들러. 그래서 이 인터페이스는 내부적으로 꼭 하나의 메소드를, 추상 메소드를 갖고 있는데 그게 on click이라는 메소드죠. 자, 그래서 저 이벤트 이 핸들러를 view.onClickListener라는 이벤트 핸들러를 우리가 구현을 해서, 지금 인터페이스니까 구현을 해야 되죠. 구현을 해서 그걸 지금 이 버튼은 뭐냐면 버튼 이벤트 소스, 이 버튼이 클릭됐을 때 처리되는 동작은 이벤트 핸들러, 코드는 이벤트 핸들러, 이 두 개를 이제 연결해주는 view.set onClickListener라고 한 이제 이 두 개를 이벤트 소스와 이벤트 핸들러를 연결해주는 작업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일단은 이벤트 핸들러 객체가 만들어져 있어야 돼요. 그러겠죠. 그래서 우리가 별도로 이렇게 클래스를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들은 하지 마세요. public class my 뭐 handler, 그 다음에 implement view.onClickListener 이런 식으로 만들어. 이렇게. 자, 이렇게 만들어요. 이렇게 만들고 여기에서 이제 동작을, 버튼이 클릭됐을 때의 동작 코드가 들어가겠죠. 왜냐하면 얘는 인터페이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 무조건 클래스를 만들어서 구현을 해야 되죠. 그리고 이제 얘를 쓰려면 객체를 찍어야지. new my handler 이렇게 객체를 찍고, 객체를 찍은 다음에 btn 언더바 visible set on click listener로 이 이벤트 소스와 이 핸들러를 뭐 하겠다? 연결하겠다. 이렇게. 그리고 이벤트 처리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죠? 여기서 이제 요거만 다시 봐보면 set on click listener만 다시 봐보면 뷰가 갖고 있는 뷰 그죠, 메소드죠.
set on 클릭. 아이고 있네. 여기 찾기 힘드네. 아까 왜 검색했는데 안 나왔죠? 자 보세요. 뷰가 갖고 있는 거예요. 뷰가 모든 위젯의 이제 그 기본 클래스, 부모 클래스인 뷰가 갖고 있어요. set on click listener. 자 그래서 이거의 그 함수 원형을 보면 매개 변수가 뭐로 되어 있어요? view.on click listener 그 타입으로 되어 있죠. view.on click listener가 아까 봤지만 뭐였어요? 인터페이스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얘를 구현한 자식은 당연히 여기에 들어갈 수 있어요. 부모 클래스의 자식 객체가 들어갈 수 있잖아요. 다형성 때문에. 인터페이스도 똑같죠. 그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자식 객체는 당연히 부모 타입으로 담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받도록 돼 있으니까 당연히 요 my handler라고 해서 view.on click listener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요 객체는 이렇게 매개 변수로 담겨서 이 클래스가 바로 이벤트를 처리할 핸들러다 라고 알려주는 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이렇게 이제 할 수 있지만 이게 이제 너무 객체를 만들고 클래스를 만들고 하는 게 너무 귀찮으니까 이렇게 안 하고 우리가 어떻게 했죠? 이렇게 안 하고 그냥 new on click listener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반드시 인터페이스는 갖고 있는 추상 메소드를 구현을 해야 되죠. 이렇게. 얘가 지금 에러가 안 나잖아요. 그죠? 얘가 지금 view.on click listener 뭐예요? 인터페이스인데 바로 뭐 한 거예요? 객체화한 거죠. 인터페이스인데 바로 인스턴스로 만든 거죠. 근데 얘는 뭐가 없어?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해? 익명. 그리고 얘가 지금 어디 들어있냐면 뷰의 안에 들어있는 애잖아요. 그래서 익명 이너 클래스라고 해요. 익명 이너 클래스. 그래서 이름이 없는 일회용인데 이렇게 이름을 줄 필요가 없다 해가지고 익명 이너 클래스를 이렇게 만들죠. 그죠?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 기억나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코드를 작성하면은 되겠습니다. 이제 어딘가에 담아야 되죠. 일단은 제일 쉬운 방법으로 먼저 작성해 볼게요. 이거 지워버리고. 제일 쉬운, 여러분들 제일 많이 쓰는 방법 뭐냐? btn 언더바 visible set on click listener 해가지고 여기에 바로 매개 변수로 익명 이너 클래스, 그러니까 이 인터페이스 객체를 바로 찍어서 만드는 이 방법으로 인자로 넘겨줘요. 여기서 이제 이미지 view set visibility, 이제 아까 봤지만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값은 view visible 뭐 이런 그 파이널로 되어 있는 상수값을 넘기면은 된다. 그래서 btn 언더바 invisible 이 버튼 점에 이벤트 핸들러를 연결하겠다. view on click listener 클릭이 발생했을 때 이 클래스가 처리한다. 객체가 처리한다. 그래서 이미지 view set visibility view invisible. 자, 이거는 여기 들어가는 이 값을 어떻게 알지? 이거는 API를 봐야 되죠. API에 이제 어떤 인자값이 유효한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찾아봐야 되죠. 자, 일단 첫 번째 이벤트 처리 코드가 완성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행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떴죠? 감추기, 보이기.
감추기 보이기. 그래서 버튼의 클릭에 따라서 이미지 뷰라는 애를 감출지 다시 보이게 할지를 이벤트 처리하는 코드를 한번 짜봤어요. 자, 짜봤어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하는 방법이 있긴 한데, 만약에 이제 여기에 이제 여러 개의 버튼이 있는 경우는 여기 하나의 어떤 그 이미지를 보여주는 애가 있는데, 이걸 누르면은 무슨 다른 이미지가 1번 이미지 나오고, 이걸 누르면 2번, 이걸 누르면 3번, 4번, 뭐 10번까지 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버튼마다 이벤트 처리를 각각 10개를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이거를 모아서 처리하는 방법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요거를 주석 처리하고 요걸 한꺼번에 모아서 여러분들이 온 터치에서 했던 그런 방법으로 모아서 처리하는 방법으로 한번 이벤트 처리를 해볼게요. 이거를 한꺼번에 주석 처리하려면 컨트롤하고 이제 그 빗금을 누르면 이렇게 줄마다 주석이 생겨요. 컨트롤 슬래시 하면 주석이 생겼다 풀렸다 생겼다 풀렸다 생겼다 풀렸다 하는데, 이렇게 주석을 주면은 접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컨트롤 시프트 슬래시, 그러면 앞뒤로 슬래시 곱하기 슬래시 이런 주석이 생기거든요. 얘는 접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갖고 접어 놓고 그 다음 방법으로 코드를 짜볼게요. 두 번째 방법으로, 자 이거 접어도 되죠. 두 번째 방법은 뭘 해볼 거냐면 온 클릭 리스너를 뭐 아까처럼 클래스를 만들고 하지는 않을 건데 일단 만들게요. 온 클릭 리스너를 일단 만든다. 그리고 익명, 무명으로 만드는 클래스는 세미콜론으로 끝나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추상 메소드를 구현한다. 이 추상 메소드 여기서 이제 이 하나로 처리하려고 그래요. 이 하나로. 자, 일단 여기까지 만들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스위치 케이스문을 한번 써볼까요? 스위치. 여기서 보세요. 여기서 온 클릭, 얘가 이제 실제 그 클릭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실행되는 메소드잖아요. 얘가 이제 실제로 핸들러예요. 얘가 실행되는 코드를 얘가 갖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매개 변수로 넘어오는 V 있잖아요. 뷰. 얘가 뭐냐? 그 클릭 이벤트가 발생한 그 위젯이에요. 그 뷰. 그게 여기 들어있어요. 그래서 v.get id 하면은 뭘 갖고 오냐면 이걸 갖고 와요. 만약에 그 클릭 이벤트가 발생한 애가 얘다. in btn 언더바 비지블이다. 그러면 요 id 값, 정수 값이죠. 요걸 갖고 와요. 아니면은 클릭 이벤트가 발생한 그 위젯이 btn 언더바 인비지블 얘다. 그러면 요 id 값, 정수 값, 요 고유한 정수 값, 요걸 갖고 온다고. 요 정수 값은 누가 만들어? 이거는 시스템이 알아서 리소스의 id라는 속성을 부여하면 알아서 만들어줘요. 그래갖고 XML과 자바 코드가 이렇게 연결될 수 있도록 해줘요. 자, 이 값을 가지고 우리가 비교를 하겠다. 자, 스위치, 그 다음에 케이스가 두 개가 나오겠네요. 자, r.id. 버튼 비지블이랑 똑같냐? 그러면 이미지 뷰에 set visibility를 보이도록 하겠다. 그리고 스위치 케이스문은 항상 브레이크로 끝나야 돼요. 자, 이렇게 처리를 하게 되면은 케이스가 하나 더 나오겠죠? r.id.btn invisible. 요 케이스냐? 그러면 이미지 뷰.set visibility를
invisible로 해서 감추겠다. break. 자, 그러면 보세요. 얘는 이벤트 소스죠. 이벤트가 발생할 수 있는 그 위젯이잖아요. 위젯. 여기에 연결해주는 작업을 해야 됐었죠. btn underbar visible 점 set on click listener 이렇게 연결했죠. 얘로 핸들러를. 자, 이벤트 소스와 얘가 이벤트 핸들러야. 이벤트 핸들,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처리할 코드가 이벤트 핸들러야. 이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처리할 코드를 연결해 주는 여기 들어가야 돼. 근데 얘는 지금 뭐야? 이름이 없잖아. 그렇다고 얘를 통째로 잘라가지고 여기 넣으면 코드가 너무 지저분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는 담아주면 돼요. view.on click listener 그냥 리스너 이렇게. 그러면 요 익명 클래스가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애가 여기 담겼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얘가 처리할 거다. 이렇게 연결해 주면 됩니다. 자, 해보세요. 네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 btn underbar invisible 여기에도 이 핸들러를 연결해서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두 개일 때는 간단하지만 이게 막 10개다. 그러면 그 10개 처리하는 게 각각 이렇게 흩어져 있는 것보다 좀 되게 공통된 작업이다. 그럴 때 이렇게 묶어가지고 하나의 그 온클릭 리스너로 이제 묶어가지고 핸들러를 묶어가지고 이렇게 스위치 케이스나 if, else 문으로 처리할 수 있어요. 이것도 많이 씁니다. 오케이. 컨트롤 시프트 슬래시 얘를 접어버릴 수 있다. 이렇게 접어버릴 수 있다. 자, 마지막 5번째 방법. 버튼 클릭 이벤트 처리 3. 자, 얘는 뭐냐? 지금 버튼 클릭 이벤트는 이 view.on click listener라고 하는 인터페이스예요. 인터페이스. 항상 버튼을 클릭하면은 이 인터페이스가 이제 처리하고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애는 항상 on click이라고 하는 요 메소드 안에서 그 이벤트를 처리하는 코드를 넣도록 강제시켜 가지고 그 이 구조를 만든 거죠. 근데 그 얘가 인터페이스니까 클래스가 얘를 구현할 수 있잖아요. 그 클래스가 바로 이 메인 액티비티 클래스가 될 수도 있어요. 얘가 인터페이스를 요거를 구현할 수 있어요. implement view.on click listener 얘가 구현하겠다. 내가 그냥 액티비티 클래스 자체가 구현하겠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상속과 구현 동시에 할 수 있죠. 상속은 하나밖에 못 봤지만 인터페이스 구현을 여러 개 동시에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이제 빨간색 줄이 쫙 가죠. 이렇게 에러가. 왜냐하면 on click이라고 하는 추상 메소드를 구현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자, 구현하겠습니다. on click. 오케이. 그럼 이제 얘가 on create 밑에 생겼네. 그죠? on create 밑에 생겼네요. 여기에다가 만들면 돼요. 요번에 다른 방법을 해볼게요. 스위치 케이스문 말고 if문 해볼게요. if btn underbar visible 점 equals v. 자, 이게 뭐냐? 지금 여기 보면 v가 이 매개변 온클릭의 매개변수 인자로 넘어오는 v가 이벤트가 발생한 그 위젯의 이제 그 객체잖아요. 이제 뷰 객체잖아요. 이게 버튼이겠죠. 지금 같은 경우는 버튼. 그 버튼 객체와
btn 언더바 visible이라는 그 이 뷰 객체가 동일하냐 이렇게 체크할 수도 있어요. 아까 같은 경우는 이 버튼 객체에서 id 값을 뽑아내서 정수 값을 뽑아내서 고유한 그 id의 정수 값을 뽑아내서 그게 r.id.btn visible 이 정수 값과 똑같냐 이렇게 이제 체크를 했는데 확인을 했는데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뷰 객체 자체 이 뷰 객체 자체를 이렇게 equals라는 메소드로 서로 같은지 다른지를 비교할 수도 있어요. 여기서 같다. 그럼 여기 복사. 그러면 이미지를 보여줘라. else if btn 언더바 invisible 점 equals v 얘랑 같냐? 그러면 이미지를 숨겨라. 이렇게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차이점을 각각의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이제 알겠나요? 이것도 실행해 볼게요. 얘 같은 경우는 이 메인 액티비티가 바로 그냥 view.onClick 리스너를 구현해 버렸죠. 그래갖고 구현했어 메인 액티비티가. 그래갖고 이벤트가 발생하면은 이제 이벤트가 발생하면은 메인 액티비티가 그 구현된 걸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btn 연결하는 거 안 해줬네. 점 set onClick 리스너에서 메인 액티비티를 넣어주면 돼. 그게 this예요. 이 this는 알죠? 현재 지금 이 클래스가 이제 메인 액티비티 클래스고 메인 액티비티 자기 자신은 this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해 주면 돼요. 아까 같은 경우 내가 얘를 구현을 해가지고 이런 view.onClick 리스너 그 인터페이스 변수에 담아서 전달했잖아요. 이 구현된 애를. 근데 메인 액티비티 자기 자신이 그냥 구현했어. 그럼 이제 this로 연결해 주면 되는 거죠. 얘가 처리할 겁니다. btn 언더바 invisible 점 set onClick listener 여기도 this. 그럼 this는 자기 자신이고 메인 액티비티고 그 중에서 어디로 오겠어? 여기로 오겠지. 여기서 this가 갖고 있는 메인 액티비티가 갖고 있는 onClick listener가 onClick이라는 메소드가 실행이 돼서 이벤트를 처리하겠죠. 자, 이렇게 처리할 수도 있다. 예? 실행이 된 건가? 감축이 보이게 잘 되죠, 이렇게. 자, 그래서 저번 시간에 배웠던 그 이벤트 처리 방법을 한번 더 복습을 하면서 이번에는 이제 그 이벤트를 발생시키는 위젯이 여러 개일 때 그 처리를 지금 view.onClick 리스너가 하잖아요. 그 처리를 한꺼번에 하는 방법. 그때 이제 어떤 위젯에서 어떤 뷰에서 발생했는지를 id라는 그 정수값을 비교해 가지고 처리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 객체와 동일한가 equal인가 라고 하는 이런 메소드를 이용해서도 처리할 수도 있다. 모아서 처리하는 방법을 오늘 추가로 배웠어요. 자, 만약 이런 뭐 디스 이게 디스가 뭐지? 아니면 뭐 클래스를 만드는 게 막 좀 헷갈리고 막 인터페이스가 헷갈리고 그런다. 그러면은 자바를 조금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한번 공부를 여러분들 작년에 했던 걸 책을 한번 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이너 클래스도 이너 클래스 모르겠다. 클래스 안에 있는 클래스가 이너 클래스예요. 그럼 클래스 안에 클래스를 왜 만들어? 클래스는 하나의 객체로 별도로 만들어야지. 그 부모 클래스에 엄청나게 밀접한 관계가 있는 코드를 어떤 덩어리로 만들고 싶다. 하나의 단위로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이너 클래스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너 클래스가 당연히 그 부모 클래스의 어떤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애겠죠.
지금 여기서의 부모 클래스는 뭐 버튼이라든가 뷰라든가 이런 애가 이제 부모잖아요. 뷰잖아요. 뷰 클래스에 이제 클릭 이벤트를 처리하는 클래스가 또 안에 인터페이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조를 강제시킨 거죠. 이 구조를 무조건 써야 돼. 이렇게 강제시킨 거예요. 이해되나요? 혹시 이해가 안 되면 자바 부분을 조금 공부했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은 원래는 더 하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이게 오래 걸리네. 그래서 요 네 가지 방법은 다 해본 거예요. 자, 클래스를 아예 별도로 내가 새로 만들어서 그걸 이벤트 핸들러로 이제 연결하는 방법. 그 다음에 버튼마다 클릭 이벤트를 처리하는 아마 이제 가장 많이 썼던 그 방법. 또는 버튼 클릭 이벤트를 모아서 처리하는, 모아서 처리할 때 이렇게 익명으로 스위치 케이스로 이제 여러 개를 처리할 수 있는 코드로 만들고 걔를 참조 변수로 만들어서 이 이벤트를 발생시키는 소스와 이벤트 핸들러를 서로 연결하는 set on click listener로 연결하는 이런 작업을 이제 했었고요. 마지막으로 main activity가 아예 이제 그 view.on click listener라고 하는 인터페이스를 지가 구현을 해서 그래서 거기에 이제 이벤트가 발생하면은 메인 액티비티 자기 자신이 핸들러가 돼서 내가 on 클릭이라는 메소드를 갖고 있다. 클릭 이벤트가 발생하면 내가 처리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구현하는 방법까지 해서 네 가지를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레이아웃이나 이제 뷰의 속성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각자 그 책을 보고 아니면 인터넷을 좀 찾아보면서 연습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거까지 이제 우리가 일일이 자세히 하면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냥 이런 것들 하고 여러분들이 뷰 레이아웃 잘 모르겠다 그러면 한번 연습을 하세요.